채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 과연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같은 과와 친한 친구인 영석이와 도섭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일주일간 남부지방으로 도보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와 영석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영석이는 집안이 사소한 일도 서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곤 했지만 도섭이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도섭이도 우리와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자 이야기 등 다른 이야기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주 했지만 왠지 자신의 집안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보여행을 시작한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남 대흥사 부근에 있는 민박집에 우리 3명이 도착한 것은 거의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술을 몇 잔씩 마셨습니다. 다음날도 도보여행을 계속해야 했으므로 과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셋 모두 어느 정도 술기운이 돌았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도섭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귀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귀신이 있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도섭에게 귀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보였던 귀신의 모습은 윤곽이 희미한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 모습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남자아이가 다 보이는 것으로 알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책상 아래에 죽으려고 앉아있는 그 남자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어린 도섭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죽은 남자아이의 호령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도섭이 어머니도 아들에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도섭은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들이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매우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도섭이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귀신의 형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서는 귀신이 남녀 구별과 나이는 물론이고 그들이 기분까지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섭에게 보이는 귀신들의 모습은 그들이 죽는 순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섭은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것이 정말로 싫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우선 귀신을 보는 순간 섬찟하고 기분이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섭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에는 그저 술 한잔 먹으면서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도섭이 표정을 보면서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런 도섭이 폭탄선언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나와 영석이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도섭은 자신이 귀신 보는 능력에 대해서 매일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섭은 자신의 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집안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과거의 무당이었고 어머니는 현직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집이 무당 집안이라는 말 듣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귀신을 본다는 도섭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도섭의 말을 듣고 있던 영석이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서봐,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면 지금 혹시 이 방에도 귀신이 있냐? 그러자 갑자기 도섭이 우리가 앉아있는 방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에도 여자 귀신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병이 들어서 죽은 젊은 여자 귀신이야. 얼굴이 아주 예뻐.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아까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열심히 듣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와 영석이는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작 도섭은 담담하게 말 이어갔습니다. 좀 이 방에 들어올 때 저기 앉아서 저 여자 귀신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자 귀신이 말하기를 자신이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자신이 생전에 입었던 옷들을 좀 태워서 보내달래. 그러고 보니 저 이 방에 제일 먼저 들어온 도섭이 저쪽 방구석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여자 귀신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섭이 설명에 따르면 저기에 있는 여자 귀신은 이 민박집 주인이 셋째 딸이었는데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요양을 하다가 1년 전에 바로 이 방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고 있는 이 방이 제 여자 귀신이 생전에 있었다는 방이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섭은 계속 말 이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집 주인에게 죽은 딸의 옷가지를 태워달라고 말할 테니까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일 아침에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저 여자 귀신이 말하기를 자신이 생전에 입었던 옷들은 바로 저기 저 백장 안에 있대. 도섭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와 영석은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야 겨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우리 셋은 안치에 가서 60대의 주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섭은 어제 이 집 셋째 딸이 영을 만났는데 벽장 속에 생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으니 태워서 보내달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도섭의 말 들은 주인 남자는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객지 사람인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들, 즉 1년 전에 병들어 죽은 자신의 셋째 딸 얘기를 하는 것에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은 셋째 딸이 입던 옷을 정리해서 우리가 잠을 잤던 셋째 딸 방의 벽장 속 깊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만 지금까지 깜빡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딸이 원하는 것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 연신했습니다. 주인 부부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밥을 나와 영석은 밥맛이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했지만 도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방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 세 명은 주인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 대흥사를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실 나와 영석은 한시라도 빨리 그 민박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앞서서 걸었고 그 뒤를 도섭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몇 걸음 앞서가다가 뒤에 따라오는 도섭을 향해서 빨리 가자는 말하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섭은 조금 전에 나온 민박집 대문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에는 닫혀진 대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섭아, 너 지금 누구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집 셋째 딸이 대문 옆에 서서 우리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손을 흔들어줬어. 도섭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 대흥사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와 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채널입니다.